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통해서 그 앞전에는 어떤 글의 문맥이나 이런 짜임을 쭉 강조해 왔다면 이제는 글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의 생각을 읽고 또 아이들의 마음, 운해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아이의 마음을 넓히는 운해를 강조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또 운해를 끌어들일까에 또한 사례를 제가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한번 읽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석이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어요. 교내 미술 전시대에 전시할 작품을 한 점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저는 못해요 라고 했거든요. 이 이야기예요. 자, 이 글은 이 뒷부분이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도 없어요. 한 어떤 중간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통해서 아이에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요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학교나 유치원에서 선생님하고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엄마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은 특히 어릴수록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선생님에 대해서 문제점을 자꾸 물어보면 아이는 수업 시간 내내 선생님의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내가 선생님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가장 잘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잘못했던 점을 이야기한다든지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한다든지 아이 있는 데서 무심코 선생님의 좋지 않는 부분, 엄마가 생각하는 좋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얘는 학교만 가면, 유치원만 가면 늘 부정적 시각으로 선생님의 문제점을 찾아서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대답이 엄마 선생님이 이랬어.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살아가면서 선생님과의 관계는 좋을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의 관계고 직장 가면 상사와의 관계가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평생 멘토가 없어요. 왜? 멘토에 대한, 선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멘토를 삼지 못합니다. 멘토가 있다는 것은 꼭 사람뿐만이 아니라 글 속에서, 위인전 속에서, 다양한 속에서 내 삶에 멘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항상 왔을 때 어떤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오늘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어? 오늘 행복했니? 좋았니? 네 친구 중에서 누가 너한테 제일 잘해줬어? 라고 물어보는 거와 오늘 누구하고 싸웠니? 오늘 안 싸웠어? 오늘 잘 놀았어? 선생님이 너한테 잘해주대? 자, 똑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어머니의 질문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누가 나한테 못되게 굴었지? 생각지도 안 했던 걸 찾아서 생각해보니까 아, 엄마 내 짝이 오늘 이랬어. 엄마 내 친구 누가 이랬어. 그러면서 얘는 아, 걔가 나쁜 애구나. 각인이 되잖아요. 오늘 선배님 너한테 잘해줬니? 얘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너한테 오늘 혼낸 적 있어? 너한테 선생님이 서운하게 한 거 있니? 하면 찾는 거예요. 아, 엄마 아까 선생님이 이랬어. 그러면 엄마 선생님이 이랬어가 각인돼서 그 다음날 보면서 엄마 선생님이 또 나한테 이랬다?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어떤 아이는요, 제가 한 교사 상담을 할 때 교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아이를 보면 부모가 보인다는 거죠. 아무리 어머니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아이를 데리고 와도 아이 모습에서 그 엄마의 뒷모습을 웬만한 교사들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요, 선생님이 친구하고 그러면 안 되지. 친구 거 이러면 이렇게 해라라고 했더니 얘가 선생님, 저 그러면 내일부터 끊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아이를 교사가 정말 진정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저 그럼 내일 여기 끊을 거예요. 이 얘기를 얘 생각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듣는 데서는 얼마나 부모가 조심해서 말을 해서 행동과 말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이 엄마가 질문을 한 거는 이미 이 앞에 아이가 뭔가 시무룩하고 문제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통해서 아이에게는 자, 내가 집에 가면 엄마가 나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은 뭘까요? 이렇게 재밌게 물어봐요. 전혀 분할 없이 물어보면 저희 엄마는 이렇게 물어봐요. 제 엄마가 하는 말. 자, 학교 끝나고 집에 갔을 때, 학원 끝나고 집에 갔을 때, 혹은 유치원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어린이집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엄마가 나한테 물어보는지는 유아들은 글이 안 되니까 초등아이들은 글 쓴 걸 보면 아, 어머니가 지금 정말 잘못된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가치관이 잘못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아이가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 또 이 부분을 갖고 또 아이에게 이끌어가요. 그러면 내가 가장 잘하는 거는 뭘까요? 라고 해서 잘하는 걸 써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내가 못하는 건 뭘까요? 라고 해서 써봐요. 그래서 잘하는 거는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못하는 거 왜 못할까요? 라고 해보면 반드시 얘가 그 부분에 어떤 트라우마를 작은 트라우마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은 트라우마나 뭐 애정결핍이나 틱이나 이런 얘기 들으면 엄청 민감해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민감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ADHD 증세가 있다. 앞으로 ADHD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럼 ADHD는 문제가 되지만 틱이라고 하는 거는 틱 증세가 나온다는 건 아이가 틱이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스트레스가 넘치면 엄마 저 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저는 못해요 라고 했을 때 왜 못해요가 아니라 뭘 못하는지를 우선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못했어? 왜 못하게 됐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밖에 안 된 아이가 뭘 못하는 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문제는 뭐냐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이 친구가 지금부터 벌써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호도가 없으니까 앞으로 계속 안 하니까 결국 어른이 돼서 못하는 게 될 거고 지금 제가 잘해요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좋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계속 선호도는 그쪽으로 가니까 나중에 그쪽에 잘하는 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할 수도 있는 부분을 지금 저 못해요 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평생 그 부분은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이들에게 저처럼 오늘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 5가지만 써볼래? 내가 가장 못하는 것 5가지만 써볼래? 그럼 아이가 혹시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 못해.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분명히 이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너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니? 라고 먼저 했을 겁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얘가 공부 못해요 라고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 달리기 못해요. 물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벌써 자기가 달리기를 못해요 라고 생각하면 달리기 할 때마다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안 할 거야. 너 먼저 해. 점점 뒤로 빠지고 안 할 수만 있다면 얘는 안 달릴 거예요. 분명히 이 아이는 달리기를 못해요 라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분명히 언젠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가 못해요 라고 하는 것, 즉 잘해요 하는 거는 지금 어머니가 굳이 더 잘하라고 밀어두지 않더라도 얘는 그쪽은 알아서 만약에 내가 달리기를 잘해요 라고 했는데 3등 했어. 아, 오늘은 제가 운동화를 좀 안 좋은 거에서 3등 했어요. 이러지 나 못해요 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이쪽에 못해요 라는 애가 달리면 3등 했어요. 저 못해요. 그래서 3등 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못해요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적어보고 그 못하는 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우리 아이가 내게 못하는 줄 알았더니 잘하네?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할 역할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교육의 목표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아이와 함께 혹은 여러분 한번 써봐요. 나는 뭘 잘하고 뭘 못하나. 우선 엄마 써보세요. 아빠 써보세요. 나는 뭘 잘하고 뭘 못하나. 그럼 왜 못하는가를 한번 써봐요. 그럼 정확하게 내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언젠가 어렸을 적에 그걸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작은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그 작은 트라우마가 혹시 만들어졌다면
여러분들처럼 어른이 돼서 그 부분을 아예 접고 나는 못하는 부분이야? 라고 접어놓고 살게 하지 마시고 혹시 그 부분이 우리 아이의 진로와 특기와 적성과 평생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한번 써보시고 아이도 한번 써보게 하고 우리 아이의 못해요가 왜 못하는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아이가 좀 더 행복하게 사회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든 저한테 궁금한 거 댓글 주시면 정확하게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